기록되고 있을걸요, 이제? 네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FCM 기능이랑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앱을 처음 설치했을 때 자기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한테 고유하게 발급된 토큰 이 토큰은 파이어베이스에서 FCM 통해서 메시지 보낼 때 사용하는 정보고 이거가 있어야지 요 각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비콘 정보 수신해가지고 수시로 DB에다가 플로우 값이나 엔터 건물에 들어와 있다 아니다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네.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코드에서 센서가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돼 있고 불이 났을 때를 인지해서 불이 나면은 파이어베이스 FCM 쪽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HTTP 프로토콜을 이용했다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파이어베이스 FCM에서 메시지 보내는 거를 처리를 해줘가지고 메시지가 와서 액티비티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죠. 하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논문을 적을 때 왜 토큰 값을 이제 휴대폰에 저장하는지도 써야 되니까 그 부분도 다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딨지? 토큰 값 지금 쓰는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토큰 값을 쓰는 이유라기보다는 토큰 값을 잠시만요. 휴대폰 내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듣기로는 그 기존의 함수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존의 기능들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메모리에 저장했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페이퍼에 설명에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수민 씨, 네? 아까 그 토큰이 휴대폰 메모리에 기록된다라고 설명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 찾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아이씨, 뭐고. 이게 그 파이어베이스 FCM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인데 이게 자기 네, 휴대폰에 발급된 토큰 정보를 알아오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네, 실행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원래 파이어베이스가 좀 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토큰 정보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안 바뀌는 정보인데 매번 앱 실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문서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자기 토큰 값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앱은 새로 실행할 때마다 이 onCreate 함수가 새로 호출되고 그러면 변수를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변수의 값을 새로 다시 불러와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불러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부 메모리에 아예 저장을 해두는 거죠, 토큰 값을. 아, 이게 오래 걸려요. 그냥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많이 오래 걸리던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가 안 그래도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려고 쉐어드 프리퍼런스 그런 거 검색해서 볼 때 이런 거는 주로 잘 바뀌지 않는 토큰 값 같은 걸 저장할 때 많이 쓴다라고 설명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 많이들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아, 느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씨, 저는 동진님, 네네. 잠시만요. 수미 씨 방금까지 시스템 전체 개요 설명 한번 드린 거죠? 네. 그러면 그 동진 씨 혹시 동진님께서 방금까지 들으신 부분 다시 한번 동진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말씀이죠. 네, 일단은 기본 전체적인 시스템 기호는 혹시 가능하시면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메모장으로 내용 공유해서 방금 수미 씨가 그리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거 메모장에 글 쓴 게 있긴 한데 아, 일단 글 쓴 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이제 비콘하고 앱하고 통신을 해서 이 그 비콘하고 그 앱에 설치된 토큰 값하고 뭐 휴대폰 번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콘의 위치를 통한 층 위치를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그 전송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화재를 감지하면은 이거 이제 파베로 화재가 감지됐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파베는 이제 이 메시지를 받으면 FCM을 통해서 그 이제 앱 사용자에게 그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콘하고 앱하고는 이제 비콘에서는 앱을 설치를 하면은 일단 토큰 값이 저장이 되고, 토큰 값이 생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비콘하고 앱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그 번호층 위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뭐 일단은 내부인 외부인 정보는 파이브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비콘이 이제 사용자가 이동을 하면은 층 위치를 하면은 이제 그 층 값이 바뀌었다는 정보를 다시 그 통신을 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보내서 갱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팝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팝에 그 메시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FCM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음. 정도로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라즈베리 파이랑 팝에는 HTTP 통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비콘하고 앱하고 파이어베이스하고 통신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콘하고 앱하고 통신하는 방법 말씀이신가요? 네, 비콘하고 앱하고 통신을 하는 방법이죠. 일단 대부분. 어, 자, 방금 그 동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수민 씨 생각 이제 피드백 해주세요. 비콘하고 비콘 신호를 받아서 앱이 파이어베이스에 어떻게 데이터를 적나 에 대해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비콘에서 앱이 데이터를 받아서 응, 그걸 통신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비콘과 앱 사이에는 통신 방법이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비콘은 앱한테 신호를 그냥 지속적으로 쏘는 게 다고 앱이 파이어베이스랑 통신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비콘은 항상 신호를 뿜고 음.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제가
토큰 정보를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났는데 네네. 저 잠시만요. 예. 이게 비동기 함수거든요. 예. 처음에는 아예 느리다고 해서 저장할 생각은 못고 여기에서 토큰 정보를 그러니까 토큰 스트링 값을 알아야지 이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토큰 함수를 써가지고 토큰 값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려 했는데 얘가 비동기 함수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토큰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처리를 하도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비동기라 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게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서야 토큰 값이 한참 후에 저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디에 미리 저장을 해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동기 함수라는 점은 또 몰랐네요. 네, 이게 비동기라 가지고 잠시만요. 병진 씨, 네. 비동기 함수가 뭐죠? 비동기 함수는 결국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자,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얘가 그, 여기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써먹고 싶었는데 얘랑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된 다음 얘가 호출이 된다던가 그래가지고 그, 휴대폰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장을 하려면 저장한 뒤에 그 다음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함수가 호출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비동기 함수라 가지고 그게 순서대로 저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토큰 값을 전송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면 네, 되겠네요. 네, 아예 토큰 값이 새로 발행될 때 그러니까 토큰 값이 새로 발행되는 거는 잠시 처음 설치했을 때 네, 이 이거요. 경우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할 때 앱 데이터를 클리어 했을 때 하여튼 이렇게 새로 호출이 될 때만 호출이 될 때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 건물에 설정할 비콘 UUID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UUID 값을 가진 비콘만 인식하도록 해놔서 다른 비콘들은 인식하지 않고 이 비콘 영역 내에 들어갈 때만 건물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나요? 수민 그러니까 씨, 그러면 예.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수민 씨? 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저랑 이제 뭐 태연 씨랑 진영 씨랑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앱을 깔았습니다. 그럼 그 앱에서는 앱을 설치하는 순간 물론 아까처럼 앱을 업데이트한 경우나 삭제했다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앱을 설치하는 순간 특정할 수 있는 토큰 값 예를 들어 AA, BB, CC라는 토큰이 생긴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생긴 토큰은 각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 내 서버에 업데이트가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토큰 값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이것을 토대로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한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토큰 값 AA, BB, CC 예를 들은 이 값은 발생했고 파이어베이스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핸드폰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이 값을 휴대폰 내부 메모리에도 저장을 해두고 앱이 그렇죠? 실행될 때마다 토큰 값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DB를 새로 업데이트하려면은 이 토큰, 이 문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토큰 값을 찾아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앱이 실행될 때마다 토큰 값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앱 토큰은 한 그렇죠? 번 처음에만 발행이 되고 그 발행이 네. 됐을 때 내부 메모리에도 저장을 해서 걔를 계속 접근해가지고 토큰 값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저장된 토큰 값을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토큰 값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앱을 설치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 값과 파이어베이스에 업데이트된 토큰 값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이 네, 토큰 값은 DB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야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는 FCM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토큰 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가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구분하고 몇 층인지 알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DB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내부에 네. 저장하는 거는 이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문서의 토큰명을 얘가 모르잖아요, 앱이. 그래서 내부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그 내부 메모리에 가서 토큰 값을 알아온 다음에 이 문서를 업데이트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하신 말씀 이제 그 병진 씨, 네네. 네, 그 토큰이 앱을 설치했을 때 발행된 토큰과 데이터베이스,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토큰이 있습니다. 이 두 토큰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방금 수민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한 번만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내부에 저장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뭐 비콘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 값에 접속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휴대폰 토큰 값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된 토큰 값은 FCM을 통해서 그 이제 앱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그런 값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더 있습니까? 아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잠시만요. HTTP 프로토콜은 태연님이 아실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적어놔야겠네. 그러면 바로 태연님 들어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그 태연님께 질문사항 여쭤보는 걸로 합시다. 수민 씨는 아까 태연 씨한테 질문사항 있다 하지 않으셨나요? 아, 없는데? 태연 씨가 먼저 그 오늘 진혁 씨 만나서 개선했고 수정되었던 그리고 개발했던 구현 사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수민 씨가 수민 씨가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연 씨가 먼저 그 오늘 진행 사항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아, 그 혹시 층 정보 바뀔 때만 인지해가지고 그 서버에서 처리하는 거 구현하셨나요? 네, 그쪽은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에러가 많아가지고 네. 오래 걸렸는데 이제 이 부분 사실 아직까지 얘가 완벽하게 됐는지는 확신은 없고요. 일단 테스트 했을 때는 되기는 했거든요. 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오늘 한 거를 다시 데스크탑으로 받아올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돼서. 자, 우선적으로 그 병진님도 어, 지금 이제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태연 씨와 이제 진혁 씨가 만나서 했던 일이 저희가 센서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부분과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따로 이제 다른 분들이 만나서 구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센서 값을 받아오고 예를 들어 불이 안 나는 상태가 0, 불이 나는 상태가 1이라고 했을 때 계속 0000000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불이 감지되는 순간 1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신호가 발생한 거죠. 네, 이 신호를 센서를 통해 라즈베리 파이 센서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로 전송을 하고 이 값을 토대로 문자를 보내야겠다. 안전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게 아까 이제 수민님도 말씀하셨던 FCM 그쪽의 프로그램에서 그쪽에 이제 그쪽의 서비스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문제가 저희가 했던 게 병목 현상,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그거 이제 조절하기 위해 1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1층에 대한 정보를, 2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2층에 대한 대피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송하려 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층 정보를 구분하고 층 정보를 구분해서 전송되는 방안을 오늘 이제 진혁 씨와 태현 씨가 만나서 잘 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태현 씨, 제 설명이 맞나요? 네, 그 층 정보랑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거 작업을 일단 오늘 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진혁 씨가 작성해 주신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서 받아와서 이게 어딨지? 음, 아, 이거인 것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보다 높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구현을 했었던 FCM 보내는 그거를 함수로 만들었고요, 일단. 예, 그래서 이거 함수로 FCM, 그러니까 클라우드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일단 그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그 다음에 그 불이 난 게 확인이 됐는지를 보내고요. 근데 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늘 추가로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거 아까 그 진혁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면은 계속 불이 났을 때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보내게 된다라고 아까 그 진님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정을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수정할 들어갈 작업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따로 이제 그 카운트 함수 같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랑 그 다음에 화재가 그 연속으로 이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랑을 구분지어서 그 메시지 보내는 것도 다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물어보셨던 거, 그게 이 부분이거든요. 안 돼? 이 부분이거든요. 안 돼? 잠깐만. 이게 어디 놨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죄송해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게 스냅샷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오는 건데,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라서 따로 크게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컬렉션 새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에러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이용해서 그 저희가 파이어베이스에서 바뀌면은 제가 파이어베이스에 문서 하나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컬렉션 하나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했다는 문서를 만드는 거죠? 아니요. 그건 어, 아니고요. 화재 발생은 이거 아마 진혁씨가 나중에 실행시켜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화재 발생은 저희 따로 파이어스토어에 화재 발생용으로 컬렉션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제가 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플로스라고 해서 제가 문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아마 이게 그 진혁 씨가 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따로 문서 하나 더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몇 층에 불이 났는지 그거 아마 컬렉션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실행하게 되면. 그래서 플로어에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레이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음. 아,
각 층별 있는 인원을 표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거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제 층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가 스냅샷 함수인 건가요? 네, 이 기능을 하는 게 네, 이부 네, 온 스냅샷이라고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온 스냅샷 함수는 어 이게 업데이트돼서 문서를 받아오게 되면은 그 문서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문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오는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콘을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면은 플로어가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플로어가 반복문과 쿼리를 이용해서 플로어가 뭐 1층인 경우만, 2층인 경우만, 1층의 경우의 문서, 2층의 경우의 문서만 받아와서 얘를 그 변화를 관찰시켰고요. 그 관찰된 애들이 이제 따로 딕셔너리로 파이썬 안에 저장이 된 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지속적으로 다른 파이어베이스 문서에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플로우 내는 이제 사용자의 플로우 정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1층 문서에 그 토큰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옮기면 1층에 있던 토큰 사라지고 2층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 구현해 놓은 함수가 여기 addDict라고 함수 있는데 해서 조건 3개로 해서 그 받아온 거랑 층수랑 같지 않고 같지 않은데 그 더해야 될 게 플로 그러니까 층수 안에 있으면은 지우고 그걸 지워주고 그다음에 같으면은 더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아,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수민 씨는 의문이 끝나신 건가요? 태현 씨한테? 네, 액티비티 그 아까 처음에 문자가 전송되었을 때 클릭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액티비티가 아닌 맨 처음에 액티비티 떴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된 건가요? 아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돼요. 아, 그 수민님 따로 브랜치 만드셔서 업데이트 해 놓으신 데이터를 그 앞으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분기 때 보내는 메시지에 그거 활용하면 될까요? 네? 아, 보니까 브랜치 하나 새로 만드셔서 아, 태연님 그, 파일이에요? 네, 아, 그거는 제 예전에 태연님 파일에서 분기해가지고 그냥 제가 테스트 해볼 때 쓰는 거라 가지고 무시하셔도 돼요. 그 클릭 액션이랑 플로어랑 있는 거 혹시 그걸로 보내드리면 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걸로 보내다뇨? 그러니까 거기 데이터에 넣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네. 클릭 액션 이름.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데이터 안에 넣어서 네. 그것만 수정해 드릴게요. 네. 태연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그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해서 그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 좀, 예,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HTTP 프로토콜 중에서 저희는 포스트 방식 사용했고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 이게 방식. 그러니까 HTTP가 일종의 그거 약속이잖아요. 예, 프로토콜이니까. 네네. 그 HTTP 중에서 포스트라고 또 방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얘는 데이터가 크게 헤더 파일이랑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이게 포스트맨 화면을 켜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맨은 그 간단하게 그거거든요. 그냥 HTTP를 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네. 그거 아닌데? 그래서 헤더랑 바디로 크게 나뉘는데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사라진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에다 헤더랑 바디에서 해서 추가가 되는데 저희 헤더에다가는 저희 키 값이랑 이거 코드로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지금 파이차 화면 보이나요? 좀 네. 보이는데 잠시만요. 화면 지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아, 예, 됐어요 이제. 여기 헤더에 저희 프로젝트 키랑 그 다음에 그 바디에 들어갈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호 보낼 때 저희 제이슨 형식으로 바디에다가 넣어서 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더랑 바디로 구성되고 그 규약은 HTTP의 포스트 규약을 따라요. 어,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들었는데 금방 까먹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헤더에 키랑 바디 타입이 저장되고 그다음에 바디는 제이슨 방식으로 어쨌든 그거를 네, 페이 일단 페이로드 예. 일단은 규약은 HTTP 규약을 따르고요. 네네. 그 다음에 HTTP 규약 중에서 포스트라는 형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 포스트라는 거는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헤더에다가는 키 값이랑 데이터 타입을 넣어놓고 바디에다가는 실제로 보낼 데이터를 JSON 형식을 이용해서 보내주었어요. 이 정도면 네. 될까요? 네. 데이터. 그러면은 포스트 방식을 쓴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뭐 이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뭐 이유를 명시할 게 있을까요? 예,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포스트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좀 큰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좀 길게 보내야 돼갖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네, 포스트 방식은 헤더랑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네. 다르게 쓰이는 방식 중 하나인 get 방식은 그, 그 쿼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쿼리가 뭐냐면은 그 인터넷 들어갈 때 물음표 뒤에 뭐 여러 개 적혀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서 걔는 작은 것밖에 전송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스트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하게 됐어요. 아, 데이터가 많이 큰가요? 어, 많이 크진 않은데 이게 아, 그 예, 크겠구나. 이미지라 보니까 크겠구나. 이게 좀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아, 확장성 문제도 있고. 예, 아, 이미지 자체를 보내지 않고 이미지 예. 링크만 보내서 이미지 크기는 안 커요. 링크를 보내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링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네. 그 어쨌든 어,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화재가 감지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음,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전달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그 이제 FCM 함수를 호출해서 그 FCM 함수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위치랑 화재가 발생한 뭐 일시라든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낼 때 H 아니 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네요. 그 어쨌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필요한 토큰 값의 그 플로어 정보는 이제 온 스냅샷 함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플로어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 플로어에 위치한 토큰 그 문서를 계속 항상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데이터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그 파이어베이스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FCM 함수를 호출해서 각 층별에 있는 토큰 값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네, 말씀한 게 맞나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네. 라즈베리 파이에서 불이 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불이 난 걸 확인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에서 그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불이 났다는 신호가 나오면 메시지 내용을 구성을 해서 그 신호를 보내면은 파이어베이스를 경유해서 이제 각 스마트폰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라즈베리 파이에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팝의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태현 씨, 네? 태현 씨,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 메시지를 구성하고라고 했잖아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서 1층 사람은 1층으로, 2층 사람은 2층으로, 3층 사람은 3층으로 가라는 저희는 이미지를 보낼 예정이죠, 지금은. 네. 그거에 대한 결정을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예. 파이어베이스.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 해요. 근데 어, 그거를 사용하는데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얻어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로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다시 신호를 쏴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수민 씨, 네? 아까 그 진혁 씨한테 받은 이미지 카톡으로 넘겼었잖아요. 네. 그 부분 혹시 내용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네, 이 부분 여기서 태현 씨 아까 이 부분 태현 씨 오기 전에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거 틀리지 않았냐라고 나온 내용이 밑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그 핸드폰 안드로이드 쪽으로 바로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데 그 파이어베이스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제 위에 주황 색깔 파이어베이스 통해서 저렇게 음. 아사트 하나 있는데 아마 얘기하면서 한 거라서 조금 그림이 그럴 수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하자면 파이어베이스 이쪽은
저희가 사실상 파이어베이스는 아두이노 우리 실험 때 쓴 거랑 피차 다를 게 없이 쓰고 있죠. 네.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가 1과 0인지 화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시그널이 발생되고 이것을 파이어베이스에 전송합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그 순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몇 층에 있는 누구에게, 즉 1층에 있는 몇 명에게, 2층에 있는 몇 명에게 정보를 받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메시지를 보냅니다의 주어가 누구죠? 라즈베리 파이가 보내는지 아니면 파이어베이스가 보내는지, 파이어베이스에 어떤 함수가 보내는지, 포스트맨이 보내는지, FCM이 보내는지, 이거 주어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완벽하게는 모르는데 라즈베리 파이 그러니까 파이어 베이스 FCM을 보내는 방법이 그때 수민 씨가 찾으셨듯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HTTP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쏘면은 파이어베이스가 다 담아서 프로토콜을 쏘면은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클라우딩 메시지 그거를 통해서 그 안드로이드 토큰들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이어베이스 내에서도 정확하게 얘가 라즈베리 파이가 쏘는지 뭐가 쏘는지 정확하게 얘가 안 해줬더라고요. 그럼 이거 수민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부분. 수민 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파이어베이스 플랫폼이 받았습니다. 그 순간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에 저장된 토큰 정보를 가지고 파이어베이스 플랫폼 내에서 FCM 서비스를 이용하여 앱이 설치된 각 앱으로 적절한 층 정보에 맞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말이 맞나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맞나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거의 맞아요. 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라즈베리 파이에서 파이어베이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층에서 층 정보에 따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불이 네. 감지가 됐을 때 라즈베리 파이 파이썬 함수에서 저희가 작성한 함수 내에서 이 파이어베이스 DB에 접근을 해가지고 층 정보를 토대로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그 메시지를 여기 파이어베이스에 전송을 하면 파이어베이스에서 이 FCM 서비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말씀은 지금 그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파이어베이스로 한 줄 일방적인 선이 그어져 있죠? 아니요, 그럼 저기서 얘가 읽기도 합니다. 네, 맞죠. 지금 수민 씨가 보이고 있는 그 메모장의 그림 말고 왼쪽에 그 그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병진 씨. 네. 자, 병진 씨가 한 번 더 라즈베리 파이에서 문자를 화재 신호로 감지 후 각 앱에 맞는 정보를 보내기까지의 흐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서 화재가 인식됐다고 이제 화재를 인식하면 라즈베리 파이썬으로 구성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저장된 층 정보를 라즈베리 파이가 그거 받아서 그거에 각 층별로 맞는 메시지를 이제 구성한 다음에 그 해당 메시지를 파이어베이스에 FCM 함수로 이걸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에서는 그 함수를 실행해서 그 앱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만요. 수민 씨. 네? FCM은 함수인가요? FCM 자체가 함수는 아니고 FCM이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FCM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한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 다시 업데이트해서 병진님께서 그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죠. 중간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부터요. 그래서 FCM부터. 네. 그 FCM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 이제 FCM 그 파이어베이스가 FCM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통해 이제 각각의 그냥 FCM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FCM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 이제 각각의 토큰 각 사용자의 토큰 값에 맞는 메시지, 그러니까 각 사용자가 정확히 말하면 층별로 맞는 메시지를 이제 FCM으로 보냅니다. 틀린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방금 병진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수민 씨, 태연 씨 동의하시나요? 네. 네, 네. 저도 맞는 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추가적인 뭐 논의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수민 씨나 태연 씨의 경우 더 설명드리거나 서로 간에 이제 상호 간에 질문 드릴 부분 있으신가요? 저 네. 살짝 그 수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 저희가 합치면서 어 파이어베이스 쪽에다가 그 불이 매칭해서 났는지는 적고 그거를 따로 아직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네. 이거를 혹시 그 스마트폰 내에서 따로 받아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또 FCM에 넣어서 쏴드려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게 살짝 이게 파이어베이스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느려서 셋하고 FCM에 넣어서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불이 난 게 업데이트가 반영이 안 된 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는 따로 문서에다가 작성만 해놓고 파이썬 쪽에서는 아직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진 않았거든요. 못 알아들었어요. 잠시만요. 혹시 화면 공유 제가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음. 이게 불이 났을 때 실행을 하는 함수인데 여기 FCM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 그러니까 새로 이 경로가 여기 파이어 스테이트에 음. 센서스라는 문서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적어놔요. 음. 근데 적고 저희가 파이썬 쪽에서는 이거를 다시 받아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 처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서를 읽어서 아니면은 이것도 그 FCM에 넣어서 보내드릴까요? 근데 FCM에 넣어서 보낼 때 조금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어베이스가 느려서 FCM에 보낼 때 이 문서 처리가 그러니까 문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채로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태연 씨, 네. 태연 씨. 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서가 다 처리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면 1층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이동한 사람한테 2층 정보가 그런 식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불이 매칭해서 났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이 매칭해서 났는지를 저희가 적어놓고 이거는 지금 아직 FCM에 넣어서 보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FCM이 느려서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용자한테 2층에 있는 정보가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에 2층에서 불이 났었고 이번엔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사용자들한테 불이 2층이 아니라 1층에서 아니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불이 났다고 전송이 될 수가
있는 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네. 방금 태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 2층에서 났고 그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층에서 불이 났는데 예전 정보를 잘못 읽어서 2층에 났다는 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불이 난 정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요? 삭제하는 근데 또 문제가 이게 파이어베이스가 좀 많이 늘어서 이게 함수가 실행이 되면 네, 이쪽에서 바로 보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보내는 과정에서 아직 그러니까 플로우의 데이터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게 되면은 널값이 전송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쪽을 했는데 아니면은 파이썬에서 보내려면은 살짝 딜레이 걸면 되긴 하거든요. 그럼 플로우 정보가 아직 오기도 전에 메시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파이썬 내에서 불이 났다는 걸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문서에 몇 층에 불이 났는지를 업데이트를 해요. 네. 근데 보내면서 보내는 게 이게 여기 아래로 가더라도 보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시점에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널같이 전송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혹시 이거 저희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 처리할 때 에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감지해서 적었는데 이게 이전 걸로 돼갖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슬립 걸어놨거든요. 여기는 릴레이 걸어놔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얘가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쓰고 읽어야 되는데 읽고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층 말고 불이 난 층은 센서가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불이 난 층을 그게 센서가 문제예요? 보내는지 센서가 보내는 거랑 이번에 합쳐가지고 오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네네네. 만약에 이제 센서가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 동시에 불을 켜면은 혹시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화재가 어디서 났다고 저장이 되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진혁 씨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이 셀프가 뭐예요? 이거 클래스 안에 있는 그거요. 클래스 구조 자기 자신 나타내는 거. 아,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되는 게 불이 나고 나서 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플로우 값도 여기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플로우 값을 쓰는 그 파이어 베이스에 쓰는 게 이거예요. 파이어베이스 근데 왜 불난 층을 적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FCM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말고 데이터에 담아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쓸 일이 없잖아요. 잠깐만, 이 부분은 그러면 한번 나중에 진혁 씨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불이 난 층 하면은 이미 내부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플로어 값이 이 디텍트 함수에서 주는 거죠? 네, 이거 셀프 플로우 이 값은 불이 난 층 의미예요. 음. 그럼 이거는 무슨 통신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에서 값 설정해주고
순서대로 호출되는 건데 왜 이게 저장되기 전에 이게 먼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 합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헷갈렸나 봐요. 이게 진혁 씨가 코드 짰을 때 네.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나 봐요. 지금 오늘 아직 방금 합치고 와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불난층 정보는 FCM에 담아가지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그러면 삭제를 하던가 할까요? 삭제하지 마시고 주석 처리. 네.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시프트 해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네. 님 그리고 그 뭐야 컨트롤 이거 뭐지 짝대기 하면 되지 않나? 오, 얘도 짝대기구나. 네. 해봤는데 그 이걸 이거 입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엘즈도 없애야겠다. 자, 그럼 수민 씨랑 태연 씨는 궁금한 사항 더 추가적으로 의논하실 만한 사항 있을까요? 똑똑. 저는 없어요. 수민 씨는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영지 씨 오늘 지금 이거 회의 와서 논문에 뭐 작성할지 그 대충 그려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을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저와 비콘 간 통신하는 방법하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근데 임플리멘테이션 구간 자체를 아예 구성을 좀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시만요. 마이크 끊어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병희 씨 지금은 수민 씨랑 태연 씨한테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해서. 아니요. 지금은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그러면 수민 씨랑 태연 씨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저랑 병진 씨랑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나가라고요? 그- 나머지 논문 작성에 대한 얘기라서 저랑 병진 씨랑 얘기해도 되는데 계속 혹시나 이제 논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필요하시면 있으셔도 됩니다. 혹시 만약에 그 여쭤볼 건 다 여쭤본 것 같거든요. 호스트 잘못 줬다. 그러면 호스트 태연님, 병진님이나 진님한테 호스트 넘겨주세요. 네. 포스트 드렸어요. 그럼 나가볼까요? 네. 저도 씻으러. 수고하세요. 늦은 밤 네. 수고 많으셨어요.